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며느리보다 딸이 더 피곤하다는 말,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하죠? 분명 세상에서 제일 편해야 할 사람이 딸인데, 요즘은 딸이 온다고 하면 괜히 긴장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조심조심 말을 고르는데, 정작 내 딸 앞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상처가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얼마 전 한 시청자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딸이 다녀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엄마, 이건 또 뭐예요? 하더라고요. 버리지 못한 반찬통들, 냉동실 꽉 찬 음식들 엄마,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요. 혼자 사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놔요? 하며 잔소리를 늘어놓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히더군요. 딸인데, 내 딸인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며느리가 왔으면 참았을 말인데 딸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까 생각했습니다. 딸이 보고 싶어서 오라고 했는데 막상 오고 나면 며칠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쁘면서도 피곤하고 반가우면서도 서운하고 사랑하는데도 상처받는 이 복잡한 감정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왜 나이 들수록 딸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그 속에 숨은 심리와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딸이 반갑지 않은 진짜 이유 첫 번째, 딸은 손님이 아니라 감시자가 되었다. 예전에는 딸이 집에 오면 참 좋았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는 그 얼굴만 봐도 마음이 환해지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딸이 오는 날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딸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변한 걸까요? 사실은 둘 다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딸의 역할이 변한 겁니다. 결혼하기 전 딸은 그냥 딸이었습니다. 엄마 집에 와서 편하게 쉬고 맛있는 거 먹고 투정 부리고 가던 그런 딸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특히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에 그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어딘가 체크하는 듯한, 점검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뀌는 거죠.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딸이 올 때마다 검사받는 기분이에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약통을 확인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봐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병원은 언제 가셨어요? 이 약은 뭐예요? 묻는 말마다 다 걱정해서 나온 말인 건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마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감시받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바로 이겁니다. 딸이 손님에서 감시자가 된 거예요. 결혼한 딸들은 어느 순간부터 친정엄마를 돌봐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효심이고 사랑이죠. 엄마가 나이 드시는 걸 보면서 이제는 내가 엄마를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딸이 직접 부모가 되고 나서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고, 동시에 자기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실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엄마가 혼자 계신데 제대로 드시고 계실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이런 불안이 딸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딸들은 냉장고를 열어서 유통기한 지난 반찬을 찾아내고 냉동실에 얼려둔 음식들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엄마, 이거 언제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엄마가 평생 해온 살림 방식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지적하는 거죠. 옷장을 열면 엄마 옷이 너무 많아요.
안 입는 건 버리세요. 약을 보면 엄마, 이 약은 왜 이렇게 많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제대로 여쭤보셨어요? 밥을 차리면 엄마, 이거 너무 짜요. 염분 조절 안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심지어 엄마가 평소에 하는 작은 습관들까지 지적합니다. 엄마, 왜 불 끄고 다니세요? 어두워서 넘어지면 어떡해요? 엄마, 왜 혼자 무거운 거 드세요?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엄마, 산책은 하고 다니세요? 운동 안 하시면 안 돼요. 걱정해서 나온 말입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 말들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내가 나를 잘 못 챙기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제는 혼자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연입니다. 딸이 오면 밥은 같이 먹는데 그 밥이 편하지가 않아요. 엄마, 이건 짜요. 이제 이런 반찬은 그만하세요. 나를 걱정하는 말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서운합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해온 음식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을 들으면 내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음식으로 가족을 다 키웠는데 이제 와서 그게 몸에 안 좋다니. 그럼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죠? 이 마음 이해하시죠? 딸은 엄마를 챙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평가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딸은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 엄마에게는 간섭으로 들립니다. 딸은 걱정으로 보는 건데 엄마는 감시로 느낍니다. 더 섭섭한 것은 딸은 시댁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집에 가면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옷장을 뒤지지도 않아요. 음식이 짜도 맛있어요 하고 먹습니다. 왜요? 눈치가 보이니까요. 관계가 조심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친정엄마한테는 그런 필터가 없습니다. 엄마니까 괜찮겠지. 엄마는 내 말을 이해해 주실 거야. 엄마는 나한테 서운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거침없이 말하고, 더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더 많이 간섭합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시댁 갔다 오면 늘 피곤해해요. 시어머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셔서 힘들었다고 하소연하죠. 그런데 내가 보기엔 딸이 나한테 하는 말이 더 심해요. 나한테는 엄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온갖 지시를 다 하면서 정작 자기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 들으면 스트레스라고 하니 아이러니하죠. 예전에는 딸이 집에 와서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서 의지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딸이 엄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면서 통제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 편할 수가 없죠. 딸 앞에서 긴장하게 되고, 딸이 오기 전에는 집안을 미리 정리하게 되고, 냉장고를 미리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 딸이 뭐라고 할까 봐요. 오래된 반찬은 미리 버리고, 약은 정리해 두고, 집안 구석구석 먼지도 털어둡니다. 손님을 맞이하듯이 준비하는 겁니다. 아니, 손님보다 더 긴장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손님에게는 이렇게 안 합니다. 며느리한테도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런데 딸 앞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요즘 많은 어머니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딸은 여전히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이죠. 그런데 그 딸이 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이유. 그건 딸의 역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딸이 반갑지 않은 진짜 이유 두 번째, 엄마니까 다 받아줘야 한다는 딸의 착각. 딸이 감시자가 된 것도 힘든데 사실 더 힘든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딸이 친정엄마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딸들은 친정엄마를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도 못하는 말, 참아야 하는 감정들을 엄마 앞에서는 다 쏟아내도 괜찮다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니까요. 엄마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줄 거라고. 엄마는 자기를 이해해 줄 거라고. 엄마는 절대 자기를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댁에서는 절대 못할 말들을 친정에서는 서슴없이 합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지만 친정엄마 앞에서는 엄마, 그러지 마. 짜증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댁에서는 작은 도움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지만 친정에서는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한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말투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엄마 미안해요. 엄마 고마워요.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을 늘어놓아요.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남편한테 받은 서운함을, 직장에서 쌓인 피로를 다 나한테 풀어요. 그러고 나면 딸은 후련해하겠죠. 그런데 나는 그 감정들을 다 받아내느라 너무 지쳐요. 이게 바로 많은 어머니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딸은 친정엄마를 감정의 안전지대로 여기면서 동시에 무한지원센터로 여깁니다. 언제든 달려가면 도와줄 사람, 언제든 전화하면 나와줄 사람, 언제든 부탁하면 들어줄 사람. 바로 엄마죠. 육아 때문에 힘들면 엄마 애 좀 봐줘요. 집안일이 밀리면 엄마 잠깐만 와서 도와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주세요. 이 모든 요청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해줄 거야.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딸이 갑자기 전화해서 엄마 애 좀 봐줘요. 나 회의 늦을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밥하다 말고 뛰어나갔죠. 손주 재우고 밥 먹이고 놀아주고 씻기고 하다 보면 정말 녹초가 돼요. 그런데 딸이 퇴근하고 와서는 엄마 고마워요가 아니라 애가 저녁은 뭐 먹었어요? 목욕은 시켰어요? 이렇게 확인부터 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전화가 와요. 엄마, 애가 감기 걸렸대요. 어제 뭐 했어요? 왜 그랬어요? 도와줘도 서운하고 안 도와줘도 미안한 게 엄마 마음이에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어요? 엄마는 도와주고 싶어요.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약속이 있어도 피곤해도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고마움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적으로 돌아올 때 그때 엄마는 정말 무너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손주를 제대로 못 봤나? 내가 또 실수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책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다음에 또 딸이 부르면 또 달려가게 되는 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딸이 엄마, 돈 좀 빌려줘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해서 줬어요. 그런데 다음 달이 되니까 엄마 미안한데 이번 달은 좀 힘들어요. 다다음 달에 줄게요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예 그 얘기가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엄마가 준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준다고 했나요? 분명히 빌려간 건데 말이에요. 딸은 엄마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엄마의 시간, 엄마의 돈, 엄마의 에너지를 마치 무한정 있는 자원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엄마가 힘들 때는 어떨까요? 엄마가 나 오늘 좀 피곤해서 못 가겠다 하면 딸은 실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기도 해요. 엄마, 나 진짜 급한데. 이럴 때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엄마가 나도 오늘 약속이 있어서 하면 엄마 약속 미룰 수 없어요? 나는 정말 급하다니까요. 엄마가 나도 요즘 허리가 아파서 하면 그러게 운동 좀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시지. 보이시나요? 엄마의 사정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저한테 엄마는 집에만 있잖아요. 시간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서운해요.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시간이 있고 내 약속이 있는데 딸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엄마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딸이 부르면 달려가야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댁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애 좀 봐주세요 할 때는 먼저 괜찮으세요? 시간 되세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친정엄마한테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엄마 애 봐줘요. 끝입니다. 감사 인사도 형식적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니까요. 엄마는 뭘 해줘도 당연하고 엄마는 어떤 대우를 받아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딸은 엄마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엄마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는 무조건 자기 편이라고 믿으면서 엄마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엄마니까 다 받아줘야 한다는 착각. 이 착각이 바로 모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딸이 반갑지 않은 진짜 이유 세 번째. 조언하면 잔소리, 침묵하면 서운함. 엄마와 딸 사이에는 묘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말을 하면 잔소리가 되고 말을 안 하면 무관심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 친정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딸이 어렸을 때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오늘 날씨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라. 밥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그 친구는 조금 조심해라 이런 말들을 하면 딸은 듣기 싫어도 받아들였어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해도 딸의 반응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엄마, 나도 이제 다 컸어요. 그런 거 알아서 해요. 엄마, 그 얘기 또 하시네요. 엄마는 왜 맨날 걱정만 하세요?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딸이 임신했을 때 걱정돼서 몸조리 잘해야 한다. 무거운 거 들지 마라, 찬 거 먹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엄마 때랑 다르다니까요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죠. 그런데 산후조리 잘못해서 딸이 고생하니까 이번에는 엄마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엄마가 경험 많으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말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예요. 이게 바로 많은 어머니들이 겪는 상황입니다. 딸은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엄마의 조언을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엄마가 자기를 아직도 어린애 취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딸은 여전히 엄마가 자기를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 조언해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엄마를 원하는 거죠. 이 모순된 욕구 사이에서 엄마는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딸이 엄마, 그 얘기 또 하네라며 한숨을 쉬는데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딸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게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는 게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요즘은 말을 아끼게 돼요. 보고 싶어도 참고, 걱정돼도 참고, 궁금해도 참아요. 그런데 그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또 엄마, 요즘 왜 연락도 안 하세요? 관심도 없으세요? 이러거든요. 가족 심리학자 수전 포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경계가 필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적절한 경계선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엄마는 여전히 엄마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딸이 몇 살이 되든, 결혼을 하든, 아이를 낳든, 엄마에게 딸은 여전히 챙겨야 할 아이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거죠. 그런데 딸은 더 이상 엄마의 아이가 아니라 독립적인 어른으로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엄마와 동등한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역할 충돌이 계속 반복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또 다른 사연입니다. 딸이 집을 사겠다고 하길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고 대출은 조심해야 하고 내가 아는 선에서 조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는 요즘 시장도 모르면서 왜 자꾸 그러세요? 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딸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게 무식한 잔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 뒤로는 딸한테 아무 말도 안 하게 됐어요. 물어봐도 엄마가 알아서 해 이렇게만 말해요. 엄마의 경험과 지혜는 이제 구시대적 잔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딸들은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 보고 전문가 상담받으면서 정보를 얻어요. 엄마의 조언보다 남의 말을 더 믿는 거죠. 이럴 때 엄마는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그 경험들이 아무 쓸모없는 게 되는 기분이에요. 딸이 유튜브에서 본 육아법, 인터넷에서 본 살림법을 이야기할 때는 열심히 듣더니 내가 실제로 겪으면서 배운 걸 말하면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 한마디로 다 무시해버려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딸이 아이 키우면서 힘들어 하길래 엄마가 너 키울 때는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딸을 잘못 키운 건가요? 딸은 잘 컸는데 말이에요. 내 육아 방식을 부정하는 게 곧 나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워요. 반대로 엄마가 침묵을 지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딸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엄마 나한테 관심 없어요? 뭐라도 말 좀 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딸이 힘들어할 때 엄마가 조용히 지켜보면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하면서 섭섭해합니다. 이게 바로 경계가 무너진 관계의 모습입니다. 엄마와 딸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엄마는 딸을 위해서 한 말인데 딸은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딸은 존중받고 싶어서 한 말인데 엄마는 무시당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딸이 직장 문제로 고민하길래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회사 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회사 다닌 적 없어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했죠. 그런데 그게 나를 무시해도 되는 이유가 되나요? 인생을 더 오래 살았고 사람 관계에 대해 더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해준 조언인데 회사 경험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니 정말 속상해요. 이 모든 상황에서 엄마는 점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어떻게 말해도 잔소리가 되고 침묵하면 무관심이 되니까 아예 말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와 딸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조언하면 잔소리, 침묵하면 서운함. 이 딜레마 속에서 엄마는 자기 자리를 잃어가고 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딸을 만나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딸이 오면 기쁘면서도 피곤한 진짜 이유.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딸인데,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사랑하는 건 맞는데, 만나고 나면 정말 지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히 딸이 오면 좋긴 한데 가고 나면 이틀은 아파요. 마음이랑 몸이 다 피곤해서요. 딸 얼굴 보는 건 좋은데 그 이후가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한테 이런 말하면 이상한 엄마처럼 보일까봐 말도 못하겠어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담겨 있는지 아시나요? 딸이 집에 오면 일단 물리적으로 피곤합니다. 밥을 차리고 손주를 돌보고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그런데 진짜 피곤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인 피로입니다. 딸이 방문할 때마다 집안 곳곳을 바꾸려고 합니다. 엄마,
이 가구 위치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엄마, 냉장고 정리 좀 해야겠어요. 제가 할게요. 엄마, 이 커튼은 이제 버리고 새 걸로 바꾸세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바꿔요. 지난번에는 거실 가구 배치를 바꿨고, 그전에는 부엌 수납장을 다시 정리했고, 또 그전에는 옷장을 정리했어요. 딸이 엄마 편하시라고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바꾸기 전이 더 편했어요. 내가 몇십 년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그걸 자꾸 바꾸니까 오히려 불편해요. 그런데 딸이 한 거니까 고맙다고 해야 하고, 불편해도 참아야 하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냉장고 정리는 단골 메뉴입니다. 딸이 냉장고 문을 열고는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엄마, 이거 다 뭐예요? 하면서 정리를 시작합니다. 유통기한 확인하고, 오래된 반찬 버리고, 냉동실 정리하고, 두세 시간씩 걸려요. 제가 익숙한 위치에 있던 물건들을 다 다른 곳으로 옮겨놔요. 엄마, 이렇게 정리하면 더 찾기 쉬워요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찾느라 냉장고 문을 여러 번 열게 되고, 그러면 또 딸이 엄마, 냉장고 문 자주 여시면 전기세 나와요 하고요. 내 집인데 내가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생활 습관까지 간섭합니다. 엄마, 아침에 산책 다녀오세요. 엄마, 물 충분히 드세요. 물병에 표시해 놨으니까 이만큼은 꼭 드세요. 엄마, 야근 시간 맞춰서 드세요. 알람 맞춰 드릴게요.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건 압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지시받다 보면 엄마는 관리받는 아이가 된 기분이 들어요. 딸이 가고 나면 혼자서 한숨 쉬게 돼요. 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정상인가 싶어요. 딸이 간 게 시원하다는 마음이 드는 게 말이에요. 더 큰 피로는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딸은 엄마를 만나면 그동안 쌓인 감정을 쏟아냅니다. 시댁 이야기, 남편 불만, 직장 스트레스, 육아 어려움. 엄마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줘야 해요.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딸이 오면 두세 시간씩 이야기를 해요. 시어머니가 어떻다.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한다.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한다.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끝도 없이 불평을 쏟아내요. 나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위로해줘요. 그런데 딸이 가고 나면 나는 완전히 녹초가 돼요. 내 감정은 하나도 표현 못하고 딸의 감정만 받아내다 보니 정말 지쳐버려요. 엄마는 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됩니다. 딸이 어디 가서도 못하는 불평, 누구한테도 못하는 하소연을 엄마한테는 다 쏟아내요. 그리고 다 쏟아내고 나면 딸은 시원해져서 엄마 또 올게요. 오늘 속 시원했어요 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엄마는요? 그 무거운 감정들을 다 안고 혼자 남아요. 딸이 남편 욕을 엄청 하고 가요. 그러면 나도 사위가 미워져요. 내 딸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 딸은 남편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나만 그 사이에서 사위를 나쁘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참 이상해요. 엄마는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딸이 힘들어하니까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엄마도 지쳐버립니다. 정서적 피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몸이 아픈 것처럼 티가 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딸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몰라요. 오직 엄마만 그 피로를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어머니들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딸 얼굴 보는 건 좋아요. 딸 목소리 듣는 것도 반가워요. 손주 보는 것도 행복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받는 정서적 압박, 감정적 부담, 물리적 피로가 누적되면서 결국 딸이 가고 나니 편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몸이 피곤한 것보다 마음이 피곤한 게 더 큰 문제예요. 평가받는 기분, 관리당하는 기분,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
나의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정서적으로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이 모든 피로를 딸은 모른다는 거예요. 딸은 엄마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해서, 사랑해서, 효도하려고 한 행동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정작 엄마는 그 사랑이 너무 무겁고 버거운 거죠. 이게 바로 결혼한 딸이 집에 오는 게 불편하고 피곤한 진짜 이유입니다.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상한 엄마가 아니었구나. 맞습니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녀 사이가 피곤해지는 건 미워서가 아닙니다. 너무 가까워서 경계가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딸은 엄마니까 다 받아줄 거야 하고, 엄마는 딸이니까 내가 다 해줘야지 하면서 결국 둘 다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랑에도 예의와 거리를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로 덜 상처받고 덜 피곤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현실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결혼한 딸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방법. 첫 번째, 즉시 반응하지 말기입니다. 딸이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털어놓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거나 훈계하려 하지 마세요. 그래, 내 말은 알겠어 하고 잠시 멈추는 겁니다. 감정이 오르내리는 순간에는 대화보다 거리 두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바로 반응하면 말다툼이 되고 서로 상처만 주고받아요. 하지만 잠시 쉬면 감정은 가라앉고 관계는 덜 상합니다. 예전에는 딸이 뭐라고 하면 바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 하면서 받아쳤어요. 그러면 싸움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 알겠어.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딸도 나중에 엄마 아까는 제가 좀 그랬어요 하면서 먼저 사과하더라고요. 두 번째, 도움을 주기 전에 내 컨디션을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딸이 엄마 애 좀 봐줘요라고 할 때 무조건 달려가지 마세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피곤하면 오늘은 내가 좀 힘들다. 이번엔 미안하지만 다음에 보자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딸이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시죠? 그런데 지쳐서 쓰러지면 그게 딸한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배려로 유지되는 겁니다. 처음에 딸한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나쁜 엄마 같고 매정한 것 같고요. 그런데 한 번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딸도 그럼 다음에 부탁할게요. 엄마 푹 쉬세요 하면서 이해해 주더라고요. 내가 먼저 솔직해지니까 딸도 편해진 거예요. 세 번째, 도와줄 때는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하루만, 이번 주까지만, 이 일까지만 이렇게 기간과 역할을 분명히 정해두세요. 그래야 서로 기대치가 달라져서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해줄 거야가 아니라 엄마가 도와주는 만큼 고마워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손주 봐달라고 할 때 오늘 하루만, 저녁 6시까지만 이렇게 정확히 말해요. 예전에는 그냥 봐주다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딸도 엄마 6시까지 꼭 데리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고마워하고요. 네 번째, 사생활 존중선을 정하는 겁니다. 딸이 집에 와서 냉장고를 뒤지고 옷장을 정리하고 생활 습관을 간섭할 때는 부드럽게 경계선을 알려주세요. 엄마도 내 방식이 있어. 내 마음은 고맙지만 여긴 내가 편한 공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딸한테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의 예의를 가르치는 최고의 성숙한 본보기가 됩니다. 딸이 또 냉장고 정리하려고 하길래 엄마는 이 위치가 편해. 고맙지만 그냥 두렴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딸이 서운해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편해하더라고요. 아, 엄마도 엄마 방식이 있구나 하면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다섯 번째, 딸과의 대화를 보고서식이 아니라 공감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많은 딸들이 엄마의 대화를 점검으로 느낍니다. 밥 먹었니? 남편은 요즘 어때? 돈은 괜찮니? 이런 질문 대신 오늘은 어땠어? 힘들었겠다. 요즘 내가 참 애쓴다. 엄마가 다 알아. 이런 공감형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딸도 방어하지 않고 마음을 엽니다. 예전에는 딸한테 전화하면 밥 먹었니? 잘 지내니? 이렇게만 물었어요. 그러면 딸이 네, 잘 지내요 하고 금방 끊더라고요. 요즘은 오늘 힘들었지? 수고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딸이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화가 길어지고 마음도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딸이 아닌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딸과의 관계가 버겁게 느껴질수록 엄마의 삶에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1시간이라도 산책, 취미, 친구 모임 같은 자기 돌봄 루틴을 만들어 두세요. 딸이 엄마를 볼 때 늘 피곤하고 희생적인 모습이 아니라 엄마는 스스로 즐겁게 사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야 관계의 균형이 잡힙니다.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딸이 엄마, 요즘 왜 그렇게 바쁘세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뭔가 달라지셨어요.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니까 딸도 편해진 거죠. 이 6가지 기억하셨나요? 단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족이니까, 딸이니까 다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엄마와 딸도 결국 다른 사람이니까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사랑을 조금 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필요도 없고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경계, 적당한 예의. 이게 바로 사랑을 오래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작가 앤드류 매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의가 필요하다. 예의는 사랑을 오래가게 하는 최소한의 거리다. 바로 이 말입니다. 딸과의 관계에서 조금 지쳐 계신 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겁니다. 이제는 조금씩 거리를 두고, 조금씩 경계를 세우고, 조금씩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야 딸과의 관계도, 여러분의 삶도 더 건강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